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2024년 6월 8일입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의 지휘체계 변경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전당대회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잠잠해질 때가 되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당의 지휘부 체제 변경 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전당대회에서 2위, 3위까지 한 사람들도 당의 지도부에 놓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렇게 되면 이게 봉숭아학당이 되고 만다라는 당의 우려가 크니까 최근엔 갑자기 2인 체제, 당의 지도부의 머리가 둘이 되는 이런 2인 체제를 들고 나오면서 일종의 당 대표가 예를 들면 6호가 됐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가 된다고 하면 다음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무려 지금 당원 당규상에 이것도 문제인데 1년 6개월 전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비대위를 세우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혼란스럽지 않느냐. 그러니까 2인 체제를 만들자. 비대위나 또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고 바로 당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예비 스페어 당 대표를 만들어 놓자 이런 얘기인데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모든 계파에서 다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이 제안의 취지는 알겠지만, 그러나 당의 지도부의 머리가 둘이 되면 그로 인한 혼란이 더 크죠. 그런 점을 생각하지 않은 것인지 좀 경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제라도 보니까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그러한 지휘체제 변경 문제를 이번에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원인은 다른 게 아니고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시간도 촉박하고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당의 개혁이라든지 정치개혁 관련해서는 하나도 다른 게 없고 전부 이 지휘체제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시간이 다 간 것이죠. 어쨌든 시간이 촉박하고 당내 예민한 반응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래가면서 지도체제 논의를 다음 연구과제로 넘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포기를 했습니다. 천목회라고 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지 성향이 좀 많다라고 하는 이런 천목회에서도 2인 지도체제를 반대하는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도 있고, 보면은 소위 말하는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자들이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나경원, 유승민, 윤상현 할 거 없이 모든 당내 이런 당권 예비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전부 이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아마 추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심지어는 친윤계라고 하는 이철규 의원도 혼란스럽다. 왜 지금 갑자기 무슨 집단 지도 체제가 얘기가 나오고 절충 얘기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기존의 제도와 자꾸 이렇게 이리저리 바뀌는 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친윤계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래 보니까 이게 황우여 비대위원장 혼자서 밀어붙인다고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두 손을 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치 개혁, 혁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건 하나도 사실 건드리지 못하고 순전히 당내 어떤 지도부의 변경 문제, 당의 혼란만 가져오는 이런 문제에 시간을 다 뺏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당권, 대권 분리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 문제를 좀 더 건드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당권, 대권 이 규정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대선에 나가는 그런 인물들은 무려 당직, 당대표 등 당직에서 1년 6개월 전에 물러나게 돼 있는데 상당히 이게 좀 무리하고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이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원 당규를 뜯어 고쳐가지고 거기 이제 1년 전에 그만두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뜯어 고치게 했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범죄를 저질러도 당원 당규를 뜯어 고쳐서 대선 후보에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까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본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은 소수 여당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이러고 있는 부분들 조금 얘기가 나오다 그냥 들어가고 말았는데, 이게 지금 소수 여당으로서 상당히 좀 안이한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어떻게 1년 6개월 전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합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명박 이 두 계파가 치열하게 싸울 때 거기서 나온 이제 부산물인데, 지금 상황도 달라졌고 아무리 봐도 무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다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그 부분도 그냥 잠깐 나오다가 말았고, 결국은
지금까지처럼 단일 지도 체제로 가는 것으로 뭐 이렇게 결국은 되고 말아서 그동안 뭐 했느냐, 그 많은 시간 동안 뭐 했느냐, 자 이런 그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보고, 뭐 일각에서는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이런 2인 지도 체제, 뭐 하이브리드 체제 이런 걸 놓고 이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의혹과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고 그랬습니다. 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보니까 지난번 총선 때 비례대표를 지원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밝혀졌죠. 나이가 80이 다 된 분이 비공식으로 지원했던 이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이 지금 예를 들어서 2인 체제로 가면 자기가 또 비대위원장 하다가 당대표에 또 나와가지고 혹시 2위가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이제 대선에 나가기 때문에 그만두게 되면 자기가 당대표를 하려고 했던 것인가, 그 뒤에 배후에 어디 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던 것인가, 온갖 음모론들, 뭐 억측 이런 것들, 의혹들이 난무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뭐 지금 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얻어들이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그런 방식으로 당대표를 뽑기로 했다. 다만 이제 당심과 민심 이 부분은 이제 좀 고쳐질 것 같습니다. 보니까 20대 80 혹은 뭐 30대 70인데 당내 그 다수의 여론은 민심 20, 그다음에 당심 80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혹시 만에 하나 대권을 잡게 되면은 그가 그 받고 있던 재판은 중단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화두로 던졌어요. 이재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시점상으로 이화영에 대해서 법원이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때리면서 그 내용을 보면 북한에 송금을 한 것이 결국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것이다, 이재명을 위한 방북 대납비다, 이런 부분들이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양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중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이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현재 그 헌법상의 조문에 의하면은 대통령은 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걸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 그런데 그 형사상의 소추에 기존에 받고 있던 그 재판까지도 포함되는 것인가라는 것이 학술적으로 좀 상당히 그 다양한 의견들이 거론되고 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비현실적인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면서 의문을 던지는 그런 글을 올렸는데,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범죄, 중한 범죄 의혹을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자가 대권에 오르면 되겠는가?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야 된다. 그런 걸 좀 강조하기 위한 그런 뜻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혹시라도 지금 이제 이 이재명 세력, 민주당 세력들이 사법 리스크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런 거 조폭과 같은 음모 수작들을 펼치려고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수사검사를 탄핵한다라든지, 또 뭐 대통령 탄핵은 입에 달고 다니고 있고, 이들이 거리에 나가서 장애 집회를 한다든지, 뭐 하여튼 온갖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정치 질서 수준을 갖다가 오염시키는 이런 그 행태들을 서슴없이 지금 저지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그 경각심을 일깨우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결국 범죄가 심각한,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유죄가 확정될 수밖에 없는 범죄 혐의가 있는 이재명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또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저런 행태들이 결국 그 사법 리스크 방탄에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좀 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